그런 게 개발 호재가 되니까 미래 오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재 가치.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목동,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는 건물은 노후화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인데 예,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뭐 전략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적기가 될까 얘기를 하도록 김인만 소장님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부동산 학과를 나오시지 않았네요. 옛날에 부동산 학과도 별로 없었어요.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전자회사에 계시다가 부동산 쪽에 지금 좋은 가이드를 주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보신 거예요? 저는 좀 우연하게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구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연구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자.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요즘은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선 전화 같은 거 전화하면 지금 거신 전화는 국번이었거나 네. 그거 제가 만든. 제가 그래요? 그 안내방송 장치 그거 네. 전혀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그러다 이제 부동산 안내하게 되는데 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뭐 제가 먼저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이렇게 사실 부동산이 재밌어서 직장 생활은 좀 답답함? 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 안 맞은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기도 하고. 투자로서의 부동산의 매력은 어떤 거세요? 투자의 부동산의 매력은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일매일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좀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 흐름 자체를 저는 아직도 주식 잘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아니 같은 금리가 오르는데 어제는 악재라고 했다가 오늘 또 얘기 들어보면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커니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원리만 알면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하고 비슷하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서 좀 굉장히 좀 재미도 많이 느꼈고요. 투자도 이렇게 묵혀두면 또 좋은 뭐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 위기도 겪어보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장점이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어렵지만 2011년도, 12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W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팔려고 투매하려고 패닉 셀이죠. 안 팔려 근데. 막 집어 던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그냥 전세를 놨는데 나중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부동산은요, 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필요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서러워가지고 집 샀는데 나중에 올라가지고 뭐 또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또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당히 다이내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일단 원칙에 좀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칙.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단타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물론 부동산도 단타가 가능합니다. 뭐 샀다가 팔았다가 왔는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거 하려면 저한테 오지 마라. 차라리 다른 분한테 가서 그냥 알아서 하셔라라고 합니다.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기본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돈 얼마 벌기 위해서 탁탁탁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계획처럼. 그래서 부동산의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냐.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냐. 자금은 얼마나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30대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만난 분이 있는데 그 S전자 다니는 부부가 S전자 다녀요. 그럼 연소득이 좀 제법 많을 거잖아요. 근데 집은 없어요. 30대니까 내 집 마련을 못 했는데 모은 돈이 한 2, 3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3억 정도인데 상가를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가를. 그래서 뭔가 내 집 마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상가 투자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니까 2억, 3억 가지고요. 대출 받아서 상가 투자해도 사실 대출 안 받으면은 뭐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밖에 못 하고요. 대출을 받으면은 뭐 그래도 한 5억, 7억짜리 상가를 살 수가 있는데 한 2, 300만 원 정도 월세 받을 수는 있거든요. 아니 S전자 다니면서 부부가 S전자 다니는데 소득이 얼마인데 그렇지. 월세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200만 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될까? 근로소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분들한테. 그건 내 집 마련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우선인 것 같다. 그래서 청약을 하든지 내 집 마련해야지. 지금 그렇게 왜 상가하시려고 해요? 하니까 돈 한 200 벌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0 받으면 뭐 백을 사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런 용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분한테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요. 은퇴를 했는데 소득이 부족하잖아요. 고정비가 사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네. 다른 직업을 구하더라도 앞서서 하던 일만큼은 못 벌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뭐 은행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한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고 명퇴금 받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전 소득만큼 못 벌죠. 못 벌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가 투자하는 게 맞죠.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형 그러니까 뭐 아파트 투자를 원하느냐 토지냐 상가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 흐름.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이제 4가지 가치로 보고 있는데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하면 네. 현재 가치는 뭐 역세권이냐 둔촌주공처럼 그러니까 둔촌주공 예를 들자면 일단 입지가 괜찮죠? 역세권이죠? 세대 수가 단지죠? 크죠? 브랜드 아파트죠? 뭐 학교도 있죠? 현재 가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탄탄한 기본기가 탄탄한 아파트 그게 현재 가치고요. 미래 가치는 개발 호재 같은 거. 뭐. 그러면 지금 지하철 9호선이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장되는 거. 그러면 그런 게 개발 호재가 되니까 미래 오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재 가치.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목동,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는 건물은 노후화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떨어지잖아요. 사실 뭐 강남 불패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부터 떨어지고 뭐 수도권 외곽 지역 떨어지고 서울 노도강 떨어지고 사실 저는 강남도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추세가 지금이 덜 떨어진 거지. 나중에는 뭐 늦게까지 버티는 거죠. 그렇죠. 뭐 저수지처럼 계속 비가 안 오면 중심지가 마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 흐름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예. 기본기는 탄탄해. 현재 가치가 좋고 내재 가치도 좋고 뭐 나중에 개발 호재 미래 가치도 있다라고 하면 시장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흐름만 잘 읽으면 된다. 우리 소위 우스갯소리로 모임 가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동창회나 이게 모임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부동산 얘기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면 사실 오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시장 가치는 흐름만 잘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가 어렵지 않아요. 흐름만 잘 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목적이 돼서 조급증을 가지고 빨리 뭘 하려고 하면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오판을 할 수가 있는데 길게 본다면 10년을 본다면 우리가 100% 바닥을 모르잖아요. 100% 꼭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10년을 보면 좋아. 그냥 시작 바닥 모르겠고 바닥에서 찍고 올라갈 때 아니면 고점 가까이 왔을 때 다 떼버리고 나면 한 5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좀 사서 그냥 좀 과열이다 싶을 때 팔면 그게 한 5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년에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만 해도 그러면 30대 같으면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냐고요. 머리와 꼬리는 딴 사람 주라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전하죠. 굳이 내가 머리와 꼬리까지 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투자가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막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좀 편하게 잘 사는데 보조 수단이 돈 없으면 불행하죠. 부부싸움 맨날 하니까 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조금 있으면 사실 부부싸움도 좀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면 10년에 한두 번씩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실패 확률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못 사서 불안인 거잖아요. 못 사서 불안한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반드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차면 기운다. 지금 사실 너무 좀 많이 찾는 것 같다. 기울 때가 돼가는데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이더라고요. 네. 앞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과 많은 기회들이 남아 있는데 절대 조급증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2020년 12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추천 안 드렸어요. 나는 지금 추천 못 드리겠다. 그래서 다음에 충분히 기다려봤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딴 데 갔는지 뭐. 네, 근데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시행착오. 저도 예전에 다 해봤죠. 네. 막 급한 마음에 좀 여러 개도 해보고 했는데 이 돌고 돌아서 보니까 사실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본다면 저는 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